중독.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중독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독성 물질을 먹어 목숨이 위험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 또는 사상,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뭔가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중독은 생각보다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에 중독된다거나 먹는 것에 중독된다거나 종교에 중독된다거나. 보셨죠? 중독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중독의 원인이 마약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헤로인이라는 약물을 장기간 투여한다면 헤로인이 가진 중독성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헤로인에 대한 갈증으로 괴롭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헤로인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요. 우리들이 크게 다쳐 수술하거나 심각한 병으로 통증을 호소하면 병원에서는 헤로인과 성분은 같지만 이름만 다른 다이아 모르핀을 장기간 투여해줍니다. 그러면 이 환자 중 일부는 약물에 중독되는 일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 통증학회는 환자 1만 명 중 2명 미만으로 약물 의존성 중독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기론 마약은 강한 중독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1980년 캐나다의 심리학자 브루스 K. 알렉산더 박사는 헤로인 중독에 관한 연구를 보던 중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헤로인의 높은 중독성은 20세기 초 쥐를 이용한 실험으로 검증이 되었는데요. 쥐 한 마리를 우리에 가두고 물병 2개를 줍니다. 한쪽에는 그냥 물을, 다른 한쪽에는 헤로인을 섞어서 말이죠. 실험 결과 거의 모든 경우 쥐는 헤로인이 섞인 물에 집착했고 치사량이 넘을 때까지 마시다 죽었습니다. 이 실험을 본 알렉산더 박사는 우리의 혼자 갇힌 쥐에게는 선택권이 헤로인과 물 2가지뿐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험을 다르게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먼저 쥐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톱밥을 깔아 폭신폭신한 바닥을 만든 뒤 쥐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맛있는 먹이를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쥐들에게는 천국으로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들이 가득했고 암컷수컷이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로인 성분의 물과 그냥 물을 함께 줬습니다. 실험 결과 놀랍게도 쥐들은 약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갇혀있는 쥐들보다 섭취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쥐들이 약물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라서 적게 섭취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다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2그룹의 쥐를 준비합니다. 2그룹 쥐들에게 57일간 강제로 약물을 먹여 중독되게 한 다음 좁은 우리와 쥐 공원에 각각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물병을 각각 제공했습니다. 좁은 우리에 갇힌 중독된 쥐들은 약물에 집착하고 더 많은 약물을 섭취했습니다. 반면 쥐 공원에 풀어놓은 중독된 쥐들은 오히려 집착하지도 않았고 섭취량 또한 점점 줄었습니다. 이것으로 알렉산더 박사는 확신했습니다. 마약 중독은 성분 때문이 아니라 주변 환경 때문이다. 쥐 공원 실험과 같은 일이 인간에게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당시 전쟁에 참여한 미군의 20%는 헤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의 국민들은 불안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거리는 헤로인에 중독된 군인들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이죠.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활원에 들어가거나 금단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95%의 사람이 약물 사용을 그냥 멈췄습니다. 집을 떠나 외국의 정글에 떨어져 언제 죽을지도 모를 상황이라면 헤로인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겠지만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행복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우리의 갇힌 쥐를 꺼내 쥐공원에 넣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화학물질보다는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이 문제라는 겁니다. 중독에 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유대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삶의 무게에 지쳐 고독해질 때 우리는 안도감을 주는 다른 무언가와 함께합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음식에 집착하죠. 누군가는 종교에 심취하고 인간은 그것이 해롭든 해롭지 않든 다른 유대할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결국 해로운 유대에서 벗어날 길은 건강한 유대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는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더 가치
가치 있는 것을,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값진 물건을 선택하는 게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보다는 배척을 선택하고, 뜻이 맞지 않는다면 비난을 서슴지 않으며 누군가의 죽음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족해졌지만 관계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중독으로 내모는 건 무엇일까요? 물론 지공원의 모든 쥐가 행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환경이 주는 행복이란 가치는 상대적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궁지에 내몰거나 벗어나는 것은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마음의 철창문을 열고 소홀했던 주변을 바라보세요. 소중한 가족이, 친구가, 연인이, 자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명심하세요. 중독은 유대관계 단절이 주는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진 않으신가요?